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에 대한 양성식입니다. 퓨처 마킹 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 신문 기사 중에 코인 투자 많으면 대출 관리, 신한금융 MZ세대 맞춤 전략이라는 신한금융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기업이 어떻게 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래의 위기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사례 학습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제만 보시면 인구 변화 따른 위기 관리 강화라고 돼 있죠. 결국은 인구 변화는 우리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런 새로운 변화의 흐름. 근데 이제 그 중에 단순히 우리가 유행 같은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인구와 관련된 변화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일어났다 끝나는 그런 유행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뭐 저출산 고령화, 그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뭐 다문화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인구 구조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또 세대 중에 중요한 이제 세대고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MZ 세대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잠깐 일어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앞으로 영향을 주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흔히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통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인구 변화라 되어 있는데 인구 구조 변화라는 메가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트렌드, 패턴을 인지를 하고 그런 트렌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위기관리 강화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위기,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 미래의 위기에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응을.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은 위기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변화 속에서 일어날 또 기회도 봐야 되겠죠. 기회. 이런 또 새로운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가 또 있을지.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합쳐서 이제 기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이제 미래 비전이라고 합니다. 미래 비전. 근데 이제 비전하면 우리가 흔히 청사진이라고 해서 기회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위기도 미리 내가 예측을 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미래가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좋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무조건 기회로만 보지 마시고 비전을 기회로만 보면 안 되고 위기를 보는 것도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합쳐져 있는 게 한자로 위기죠. 자, 어쨌든 미래 비전이라는 거는 어쨌든 미래의 위기, 기회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미리미리 예측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비전으로 잡고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략을 수립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미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략을 수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경영에서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뭘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결국 돈, 그죠? 그다음에 인력, 그리고 시간,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자원. 자원을 내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그 모습을 위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어디다 이 자원을 선택과 집중할 것인가? 그게 전략 수립입니다. 전략 수립. 그래서 뭐 기업도 개인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세상의 흐름을 읽으면서 위기와 기회를 보면서 투자도 하고 자기 진로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사업의 어떤 미래의 어떤 아이템도 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인력, 시간을 어디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자, 어쨌든 이게 우리가 기업이 전략을 수립해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건 전략을 수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미래 비전. 근데 미래 비전을 보려면 위기와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위기와 기회를 보려면 현재 트렌드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이런 다양한 트렌드가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인구 구조 변화를 본 거고 어쨌든 메가 트렌드죠. 뭐 기술의 변화라든지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문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또 요즘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다 메가 트렌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이런 게 지속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질문하고 가설을 세우고 상상을 하고 이게 다 예측이죠. 예측이라는 건 여러분 예언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예언이 아니고 예상해서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예상해서 추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 그래서 내가 트렌드와 관련된
데이터,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뭐 데이터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정보죠. 다양한 시대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기가 이런 관련된 어떤 경험들. 어쨌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직접 경험, 그죠? 그 다음에 간접 경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계속 내가 학습을 하고 하면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주면서 머릿속에서 그 새로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미래의 어떤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미래가 뭔지를 그릴 수 있고, 그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퓨처 마킹입니다. 퓨처 마킹. 그러니까 이게 다 퓨처 마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퓨처 마킹이 아니라 이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도 기업도 이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퓨처 마킹 능력이죠. 근데 이걸 스스로 못하는 사람은 뭘 하냐면, 스스로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결국 벤치마킹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벤치마킹이라는 건 이미 누군가가 본인이 뭐죠? 트렌드를 읽으면서 미래를 그리면서 먼저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뭔가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벤치마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늦다는 거죠. 이미 늦다는 거.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남들보다 먼저 내가 어쨌든 퓨처마킹을 하면서 먼저 투자도 하고, 먼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하고, 먼저 새로운 사업 관련된 아이템을 선정해서 가야만 어쨌든 조금 더 내가 더 나은 미래를 내 손에 쥘 수 있는데, 뭐 아직도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중심만 가지고 가다 보면 이 퓨처마킹 능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금융의 사례는 어쨌든 최근에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선제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세대별 특성과 고객의 비트코인 주식 투자 현황, 요거는 이제 MZ 세대들이 요즘 워낙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요런 현황까지 다 감안을 해서, 원래는 이런 걸 감안을 안 했는데 새로운 흐름이 오면서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도 분석을 하면서 금융자산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뭐 진짜 뭐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폭락을 해서 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줬다가 잘못하면 뭐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별 특징, 소비 행태 변화, 대출 이용 현황, 이런 것들 분석해서 향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영역을 도출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세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거는 인구 구조 변화인데 뭐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지출 증가와 생산성 감소가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수익성, 자산 건전성, 자본 적성성 저하로 이어지는 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요렇게 이제 될 건데, 그리고 요렇게도 될 건데,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될 거라는 걸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그러면 분명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대로 가면. 그럼 이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이걸로 인한 기회와 그리고 이제 위기 요인을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또 새로운 어떤 상품이나 고령화들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기회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기회일 거고. 근데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일어날 또 위험을 분명히 또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대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또 상환 능력이나 이런 거를, 고객들의 상환 능력을 차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할 계획.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저는 이제 금융지주 신한금융회사의 퓨처 마킹이라고 보는 거죠. 퓨처 마킹. 멀리 보면서 선제적으로 지금 뭔가 시스템 개선을 하고 미래 위기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기회도 또 미리 포착을 해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신한금융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전략적 방향을 좀 보면서 같이 퓨처 마킹 사례를 공부해 봤고요. 퓨처 마킹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퓨처 마킹 노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